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함경종 정형외과 함경종 원장 모시고 정형외과 질환인 슬관절의 동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관절의 동통은 어떤 질환인지, 또 증상이라든가 치료, 또 예방법은 없는지 여러 가지 같이 알아보겠고요. 이 밖에도 생활 스포츠 활성으로 인한 퇴행성 질환, 또 외상으로 인한 통증, 또 손발 저림 증상, 관절 디스크, 또 인대가 늘어났다든가 여러 가지 또 신경에 의한 질환들 모두 좋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의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경종 정형외과 함경종 원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정형외과 질환도 계절별 질환이 좀 있습니까? 특히 많은 환자들이 내원하시는 시즌이라든가? 아무래도 겨울철 되면 관절이 아프셔서 슬관절이나 어깨, 허리께 아플 때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거는 네. 근육의 이제 경직 때문에 그러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는 야외 활동이 많으시니까 넘어져서 다친다든가 어디 골절이 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가 많이 온 데가 장마철이 되면은 또 일기 변화에 예민해서 무릎이 아프다든가 허리가 아프다든가 어깨가 아프다든가 이런 게 또 증상이 좀 장마철 같은 경우 좀 더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계절적인 요인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어르신들 비 올 것 같다 빨래 걷어라 이러시는데 예. 이 기상하고 우리 관절하고 어떤 실질적인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압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아무래도 그 기압의 변화에 익숙하지 못하기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지 않지만 동물이나 그런 거는 물고기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도 이 기압 변화에 따라서 고기가 잘 잡힐 때가 있고 안 잡히는 거 있는 것처럼 우리 몸도 그 기압의 변화에 이제 예민하신 분들은 더 심하게 통증을 느끼는 거고요. 그런 관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분들이 증상을 느끼겠죠. 벌써 이상 증상이 온다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전혀 정상인 사람은 잘 못 느끼는데요. 그게 이제 기압이 변화하고 그거를 연구해 놓는 걸 보면은 그 달과 태양의 위치 이런 것들에 주소간만의 차이가 생기듯이 네. 그런 인력의 그 차이에 의해서도 그런 걸 느낄 수 있다. 예민한 사람들 느낀다. 이러는데 대부분이 정상적인 사람은 못 느끼는데 네. 그게 이제 좀 안 좋으신 부분들이 이제 좀 더 그런 게 요인이 이제 가미가 되면 날씨가 흐린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기압의 변화에 의해서 통증을 더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슬관절의 동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관절은 어느 부위인가요? 예, 보통 우리가 무릎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무릎을 갖다가 이제 슬관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무릎 주위에 이제 동통, 무릎이 아픈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슬관절은 왜 그러면은 이런 증상들이 오게 되죠? 어느 관절이든지 관절이 구조는 다 비슷한데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낭이 있고요. 그 안에 활액막이라는 게 있고 그 위에 주위에 덮고 있는 인대라든가 이제 근육이 있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환자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이 좀 있으시네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으시냐면은 이 관절을 안 단다는데 이게 치료가 없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그건 아니고요.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쳐도 그 퇴행성 무릎 관절 자체만 갖고도 아플 수 있지만 그 주위를 덮고 있는 관절낭이 부었다든가 인대가 있다든가 그 주위에 물주머니가 있다든가 그 주위에 근육이 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더 통증을 더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치료해 주면은 퇴행성 관절염이 젊은 사람처럼 되지는 않지만은 증상을 많이 완화시켜주고 또 그거로 인해서 그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이 회복이 되는 걸 하는데 그냥 관절염은 치료가 없대는데 그렇다고 이거 수술할 것도 아니니까 난 그냥 지낼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것도 딱 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의 관절염과 주위에 있는 근육이라든가 인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관절량이 부어 있을 때는 치료를 받으면 그 증상이 많이 호전되기 때문에 네.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다 노인성 질환 아닐까 싶은데 50대 초반 엄마들도 이런 증상들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 관절염이 그 전에는 뭐 이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저희 같은 네. 경우에 이제 뭐 허리가 아프다든가 이제 젊은 친구들이 왔을 때 얘기하면은 보호자 같이 와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야, 뭐 젊은 애가 허리가 아프고 뭐 무릎이 아프냐 되는데 네. 요즘에는 그 운동을 별로 그러니까 일을 별로 안 해갖고 안 하던 사람이 뭐 갑자기 일을 했다든가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운동을 했다든가 이래서 무릎 주위에 그 허리나 이런 부분에 그 영향을 해서 염좌상이라든가 무리를 줘서 근육에 네. 문제가 생겨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은 뭐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도 통증으로 좀 힘든가요? 이 어떤 관절면 네. 자체가 아플 때는 앉았다 일어날 때도 아프시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난 괜찮은데 음. 이게 좀 움직이려고 아프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물론 관절염 연세가 있으신 분이 관절염도 의심해 볼 수가 있지만 네. 무릎 주위에 인대라든가 관절랑이 부었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육에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움직일 때 통증이 더 생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그러면 그럼 보통 무릎 이 앞쪽으로 통증이 있나요? 아니면 오금이라고 해서 이 무릎 뒤쪽으로 통증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릎 뒤쪽 이제 환자분들 얘기를 보면 처음에 무릎이 아파요. 그러면 네.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개 이제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무릎 앞쪽이 아프다고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더니 무릎 뒤쪽, 그러니까 오금이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오금이 땡겨요, 뭐 행금줄이 땡겨요. 이렇게 하면서 무릎 뒤쪽이 아프신 부분이 있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무릎 전체가 다 아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앞쪽이 아프냐, 무릎 뒤쪽이 아프냐, 무릎 전체가 아프냐, 무릎 내측이 아프냐, 위측이 아프냐에 따라서 네. 조금씩 이게 병명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뭐 그 병명에 맞춰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뭐 관절염이 있네요. 뭐 무릎 주위에 뭐 관절이 부었네요. 인대가 부었네요. 뭐 근육이 무리가 왔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의학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뒤쪽에 행금줄이 땡긴다든가 뭐 그 오금이 땡긴다든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정형외과 질환으로는 무릎 여러 가지 통증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슬관절의 통증이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다 예.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설명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실제는 네. 의학적으로는 이게 앞쪽이 아픈 거고 뒤쪽이 아픈 거하고 전체가 다 아픈 거하고 따로 원래 병명은 따로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아프진 않거든요. 예, 평상시에. 그런데 아침에 좀 앉았다 일어났다 하려면 예. 뭔가 좀 뼈가 어긋나 있는 것 같고 예. 괜히 아픈 것 같고 그런 경우는 왜 그렇죠? 그게 이제 움직이지 않다가 움직이면은 아파지는 이유가 이 근육하고 인대 부분이 유연성이 이제 그게 좀 떨어지거든요. 나이가 자꾸 드시면은.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처음에 일어나서 일어나기 힘든데 그 몇 번 이렇게 뭐 앉아서 주무르고 이렇게 다리를 몇 번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다리를 폈다 구부렸다 한 상태에서 그런 다음에 일어나면 조금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 무릎의 그 주위의 근육하고 인대 부분이 그 뭐 비정상이랄 수는 없지만은 약간 이렇게 무리가 간 상태에서 이제 주무시고 나면은 그 움직이기 때 통증을 느끼다가 조금 쓰고 나면은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경우 뭐 약물 치료로도 가능합니까? 앞서 치료가 된다고 하셨는데. 예, 대개는 무릎 네. 주위의 근육이나 인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무리한 경우가 있으면 좀 쉬시면은 좋아지시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꾸 그 집에서 병원에 물리치료 받으러 못 오시면은 오시기가 힘드시고 그러면은 찜질을 또 따뜻한 찜질을 하시라고 이제 보통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병원에 다니셔보면 뭐 급성기 때는 찬 찜질하고 날이 더울 때 저거 할 때는 만성기 때는 뭐 더운 찜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대개는 그 더운 찜질을 다쳐갖고 발을 삔다든가 무릎을 뺐다든가 이런 경우 아닌 경우에는 더운 찜질을 하면 효과가 좋은 이유가 그 혈액순환이 증가되고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인대를 이완시켜주기 때문에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급성기를 빼고 나서는 더운 찜질을 해주시고 가볍게 스트레칭 정도 해주시면은 대개는 좋아지는데 그게 며칠 2, 3일 했는데도 안 좋아진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면 좀 빨리 치료가 될 수 있겠네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나이가 이제 좀 들어가니까 이 관절이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그렇죠. 이제 근데 것 같아요. 사진을 찍어갖고 엑스를 네, 찍어봤을 때 퇴행성 변화가 이제 관절이라든가 뭐 뼈의 변화가 없으면은 목이 심하지 않고 또 괜찮습니다. 그러면 괜찮은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거나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나이가 드시면은 누구든지 조금씩 변화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 문 많이 쓰다 보면은
그 문고리에서 어떨 때 뭐 이렇게 삐걱삐걱 소리 나듯이 거기다 뭐 기름 좀 칠하고 좀 이렇게 좀 뭐 나삭하고 좀 해서 나를 조이면은 정상적으로 되듯이 네. 그게 이제 치료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간과하는 게 자꾸 이제 그 연세분들 많으신 분들이 관절염은 치료가 안 된다 이렇게 그런 선입관을 갖고 해서 치료를 안 받으시겠다는데 그게 뭐 젊었을 때까지는 되지 않지만은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뭐 찜질도 하고 물리치료를 받고 전기치료도 받고 그러면은 그 증상을 없애줄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 무게 얼마 지나서 다시 무리한다든가 다친다든가 하면 악화되지만 네. 그 퇴행성 관절염도 잘 치료를 하면은 더 나빠지는 건 분명히 막을 수 있으니까 치료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요즘 뭐 이렇게 쪼그리고 앉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예, 예. 그런 자세는 별로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가끔 이렇게 뭐 일이 있어서 뭐 이렇게 좀 쪼그리고 앉게 되면 다리가 그렇게 아프거든요. 예, 예. 이런 경우 어떻게 좀 사전에 운동을 좀 하는 게 좋을지 상담 전화 먼저 예, 받고 예. 말씀 듣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60대 중반인데요. 네. 그 다리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렇게 금방 빨딱 일어나서 못 걸어가고 그러거든요. 예, 예. 무릎 다리를 이렇게- 부분이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발 뒤꿈치 부분이 그러신 건가요? 무릎이요. 아, 무릎 무릎이요? 있는 데가 좀 표현을 하자면 뭐 기름이 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예, 예, 예. 이렇게 기름칠이 좀 안 된 거 좀 뻣뻣하다고 할까요? 예, 예, 예. 그런 좀 증상이 있거든요. 그런 증상이 생기신 지 얼마 정도 되셨죠?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뭐 병원에 가서 네. 사진을 찍었을 때 뭐 퇴행성 관절염이 좀 있다든가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은 없으시나요? 그건 뭐 1단계라고 그러던데요. 예, 예. 그러시면요.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가 관절을 움직이는 거는 결국에서 뭐냐면요. 무릎줄을 싸고 있는 인대를 통해서 근육이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근육이 약화가 된다든가 잘 그 운동이나 스트레칭 같은 걸 잘 안 하시면은 그 유연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밤을 주무시고 나니까 이제 근육이 약간 좀 이렇게 그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 관절염 환자가 느는 이유가 근육이 좀 이렇게 좀 뭉쳐 있는 거죠. 이렇게 유연성이 부드럽지 못하니까 근육이 단단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막 일기라면은 실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거의 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 관절염 자체보다는 무릎 주위에 싸고 있는 근육이라든가 그 무릎뿐만 아니라 허리 그 고관절 쪽에 있는 허리 골반 있는 쪽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근육이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런 부분의 유연성이 떨어지면 그럴 수 있으니까 주무시기 전에 외래에 따뜻한 찜질을 한다든가 아니면 샤워할 때 따뜻한 물을 무릎 주위에 허벅지부터 무릎 뒤쪽에다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쓰게 해주면은 그런 증상이 많이 호전되고요. 누워서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요. 누워서 이렇게 다리를 몇 번 이렇게 가볍게 스트레칭, 누워 폈다 꾸렸다 천천히 몇 번 해주시고 이렇게 좀 회전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일어나시면은 한결 좋으실 겁니다. 네. 근데 다리가 저녁에 자기 전에 이렇게 다리 찍기라 그러나 이렇게 쫙 예. 벌리고 예. 오금이 땅에 닿을 정도로 무릎을 꼭꼭 눌러서 글쎄 그게 좀 시원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게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운동을 하실 때 스트레칭 할 때 다리 찢기를 한다던가 뭐 다리 쭉 핀다던가 그럴 때 통증이 생길 정도까지 그렇게 저거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네. 시원한 정도까지만 하셔야 됩니다. 예. 그게 너무 세게 하면 스트레칭이 좋다 그래가지고 아픈 걸 막 참고 뭐 누가 눌러달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 통증이 온다는 거는 그거는 현미경으로 보면 우리가 발 삐면은 처음엔 괜찮다가 자고 난 데든가 몇 시간 전에 붓지 않습니까?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걸 현미경으로 보면 그 미세한 출혈이 생기면서 그 부분에 이렇게 부어 오르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한 통증을 느끼지 않고 그냥 가볍게 시원한 정도로 스트레칭을 하고 주무시면은 많이 그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요. 예, 이렇게 엉덩이 보면 꼬리뼈라 그러나요? 밑이라 그러든가 거기가 앉았다 일어나면 거기가 땡기면서 아픈 건 왜 그런가요? 그게 꼬리뼈 가운데 있는 꼬리뼈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의자에 앉았을 때 땅바닥에 앉았을 때 그 엉치뼈 밑에 닿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가 불편하신 건가요? 아니요. 엉덩이에 보면 쏙 들어간 데 있잖아요. 엉덩이에. 예, 엉덩이 가운데요. 네네. 고기 뼈가 조금 그게 아파요.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미골통 이렇게 이제 그 미골통이 꼬리뼈자가 있어서 꼬리뼈 미골통이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다친 게 없는 경우에는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의자에 앉는다든가 땅바닥에 앉을 때 앉는 자세가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네. 무슨 얘기냐면 그 엉덩이에 근육이 많다든가 엉덩이에 살이 쪄가 있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네. 좀 왜소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으시죠? 나가요. 많이 나가세요? 네. 근데 이게 앉는 자세가 보통 앉았을 때 보시면 그 꼬리뼈가 땅에 닿으세요, 안 닿으세요? 안 닿아요. 안 닿아요? 그게 닿아서 이제 그게 그 똑바로 앉아서 자세를 똑바로 안 치고 앉아서 앉으시면요. 원래는 네. 그 엉덩이가 안 닿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의자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거리 그 우리가 뭐 사장님 자세라 해가지고 이렇게 네. 엉덩이 네. 다리가 쭉 내려가고 등받이 기대갖고 이렇게 앉는 자세 있지 않습니까? 소파에도. 네. 그런 자세로 앉으면 그 미골 있는 부분이나 그쪽 부분에 그 근육하고 인대에 무리를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그쪽 미골통을 일으키는 꼬리뼈 있는데 통증을 일으키는 자세가 원인이 그런 경우가 많고요. 네. 또 그럼 앉는 하나는 자세가 네. 문제였나요? 그렇지는 않으신가요? 글쎄요. 그렇게 많이 앉아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허리 쪽은 괜찮으세요? 허리 쪽이 아프시면서 그 내려가면서 또 아프실 수도 있어요. 허리는 좀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허리 네. 쪽에서 내려가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허리 자세라든가 의자에 앉는다든가 뭐 서 있을 때 그런 자세 그런 거를 하고 가볍게 스트레칭 같은 걸 해주시고 그래서 그러시면은 그렇게 오래 되셨으면은 병원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대개는 네. 자세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빨리 완치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함경종 정형외과 함경종 원장 모시고 정형외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11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함경종 정형외과 함경종 원장 모시고 정형외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네, 불편하십니까? 원장님 그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 올해 71 되는 사람이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날 때, 예. 거의 매일 그래요. 그래서 우두둑 뭐 이런 비슷한 소리가 예, 예, 예. 나거든요. 일어날 때. 그게 평상시 어떻게 평상시 어느 부분에서 낮에나 많이 뭐 이런 나죠? 안 그래요. 예?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나세요? 무릎에서요? 저 무릎하고 허리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예, 예, 예. 뭐 그렇다고 기분이 나쁜 건 아닌데 소리가 그래 나요. 그래서 예. 이게 뼈나 관절이 뭐 약해서 그런 건가? 예. 그래서 뭐 의문이 돼서 전화 아, 올렸습니다. 예, 예. 소리가 나시는 그 자체는요, 실제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닌데, 그게 이제 그 부분이 아프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소리가 뭐 가볍게 나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이게 뭐, 어떻게 어떤 동작만 계속 취하면 나는 소리가 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런 건 아니시고, 이제 아침에 주무시고 일어날 때 이제 그런 소리가 좀 나시는 거잖아요. 아침에만 나요. 아침에만. 예. 그러니까 아까 그분도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무시기 전에 그 소리가 나는 부분을 이렇게 따뜻한 찜질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근육이나 그 주위의 인대 부분을 이렇게 이완시켜주고 나면은 소리가 확실히 들납니다. 예. 그리고요. 예. 제 나이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비가 올 것 같다 그러면 예. 이 사람이 물어봐요. 비 올 것 같냐고. 예, 일기예보 같이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틀림없이 비가 올 것 같으면은 이게 예. 좀 결림이 있다랄까 뭐랄까 예. 그런 현상이 좀 있거든요. 이건 나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약간 그런 것도 좀 있으시고요. 그게 이제 그게 좀 예민하신 분들이 더 하신데 아까도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때 이제 기압이 변화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뭐 기압이 변화 때문에 이제 그 저기압이 되시면은 날씨가 흐려지고 그러면은 이제 뭐 그룹이 낮게 내린다든가 그럴 때 그 동물들이 그걸 변화를 빨리 알고요.
그 예. 어부라든가 그 낚시 다니는 사람들은 그 일기예보에서 그 기압 변화를 보고 가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압 변화에 의해서 그걸 예민하게 느끼시는데 이제 그 좀 예민하신 편이고 어떤 분들은 그걸 전혀 못 느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압 변화에 확실히 느끼신 건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그럴 경우에는 그냥 가볍게 스트레칭 정도 하시고 뭐 그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따뜻한 찜질 정도 하시면은 금방 호전되니까 그렇게 크게 예.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이고, 저 우리 집사람이 어떨 때는 제가 기상청에 다니는 직원도 아닌데 자꾸 예. 날씨를 물어보고. 예. 그 뭐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고에서 빨래 걷어라 뭐 그렇게 그런 거 같이 예. 그런 거 같이 그런 건 있는데 그게 이제 그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나 뭐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그렇게 별로 안 생기는데 약간 이제 그 연세가 드시면서 조금씩 이제 나빠지기 시작할 초기 단계 때 이제 그런 거를 네. 느끼시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걱정하실 건 아니세요. 아직 살날은 꽤 된 거 같은데. 제가. 그러니까 걱정하실 건 아니세요. 네, 예, 찌 예.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집에서 찜질 같은 거 좀 한번 해고 주무시면은 좀 편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함경종 정형외과 함경종 원장 모시고 정형외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왜 나이 들면서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쪽으로 앉아있는 게 그렇게 힘들죠? 예, 그게 이제 네. 쪼그려 앉는 게 그게 무릎뿐만 아니라 허리, 어깨, 관절 뭐 이런 부분이 다 그게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제 그 환자분한테 이제 근육하고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네. 환자분들 그걸 한번 설명을 해도 연세가 드신 분들 그거를 잘 저걸 못 하시는데 관절 자체가 암만 좋아도요. 그걸 주위를 움직이는 거는 근육하고 인대를 통해서 움직여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평상시에 스트레칭이라든가 운동에서 근육이 강화시켜 놓지 않으면은 그 부분이 그 유연성이 떨어지고 근육이 힘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거는 이제 가볍게 스트레칭이라든가 유연성을 길리고 근육 강화 운동 같은 걸 하면은 그런 증상은 많이 줄어듭니다. 아, 운동을 좀 해야 되는군요. 예. 운동 부족으로 온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근데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도 또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게 너무 무리하게 아플 정도로 하면은 또 근육이 붓거든요. 근육하고 인대 부분이. 그러니까 고무풍선에 바람 많이 드는 거 이렇게 접으려면 잘 안 접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그게 무리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많이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중간 그러니까 적당히 지점에는 하는 게 그 뭐 운동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운동 열심히 진짜 해가지고 말 잘 들으셔갖고 열심히 하고 나서 더 아파졌어요. 이러면서 오시면서 하소연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좀 걷는 운동은 어떻습니까? 걷는 운동 자체는 좋은데요. 예. 실제 걷는 운동 자체가 근육을 강화시키거나 그러진 못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있던 근육을 더 나빠지지 않게 해주고 유연성이 좀 좋게 해주고 그런 건 있지만 네. 근육 요즘에 인터넷 보면 뭐 근육 강화 운동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떤 운동이 좋습니까? 저는 제일 좋은 게 우리가 운동 그러면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무릎이면 무릎, 어깨면 어깨, 허리면 허리, 뭐 무릎 운동해라면 운동 좀 하세요. 이러면 앉았다 일어났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무릎 관절을 움직이면서 운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근육을 땅땅하게 뭉친 상태에서 다리를 살짝 들면은 근육이 뭉쳐지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20까지 쉬는 겁니다. 하나, 둘에서 뭐 19, 20. 그럼 또 힘들거든요. 그것도 근육 강화 운동이거든요. 그건 관절을 움직여지지 않으면 관절을 망가뜨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동을 같이 근육 강화를 해주는 그런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예, 평상시 스트레칭으로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함경종 정형외과 함경종 원장 모시고 정형외과 질환 알아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고용센터 취업지원팀의 정옥은 팀장 모시고 실업급여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